평소에는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요,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갈등은요, 관계를 망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요, 사람의 진짜 성향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사람을 언제 가장 알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평소가 아니라요, 갈등이 생겼을 때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배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요,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준비해둔 모습이 아니라 평소 몸에 익은 관계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갈등 상황이야말로 한 사람과의 관계 패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갈등 속에서요, 자주 나타나는 네 가지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해결형과 어떤 회피형이거든요. 갈등이 생겨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은 전혀 다르죠. 해결형은 문제가 생기면 불편해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오해가 있다면 우리 풀고 싶어. 이 사람들이 갈등이 즐거워서 돼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편해요. 하지만 갈등을 해결을 해야 관계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화를 선택합니다. 반대로요, 회피형은 좀 달라요.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답장을 미루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어떤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갈등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피형은요, 상대를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 연구를 보면요, 어릴 때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환경이나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혼자 견뎌야만 했던 그런 경험이요, 성인이 된 후에서도요, 영향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갈등 자체를 관계가 끝날 수 있는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전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는 있지만 남겨진 상대한테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화형과 차단형인데요.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친한 사람과 크게 다퉜어요. 감정도 많이 상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은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이어갈 여지를 남겨둡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도 않고 SNS까지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상대는 갑자기 관계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물론 여기서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폭력이나 학대, 어떤 지속적인 조종, 가스라이팅처럼 상대가 내 안전과 존엄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그때는 차단과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인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차단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능력보다는 관계를 끊는 방식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요, 애착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편한 대화도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관계에서요,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된 사람은요,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 뒤에는요, 각자의 경험과 학습된 방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해결형이다, 나는 회피형이다, 뭐 이렇게 사람을 단순히 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거고, 연인과는 끝까지 대화를 하지만 친구와는 그냥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유형이냐가 아니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갈등은요, 관계를 망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가까울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감정 처리 방식이라던가 관계를 지키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갈등 속에서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행복한 순간보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안에서요, 사람 관계 방식이 가장 진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요, 상대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 자신의 갈등 패턴을 아는 것이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 나는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혼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인지,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겨우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패턴은요, 쉽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패턴을요, 모르면 반복하게 되고, 그 패턴을 알아차리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갈등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요, 의미가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자신의 관계 패턴을요, 처음 알아차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또 그 이후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한번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한테는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컨텐츠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